크게 뜨고 사물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볼관자와 이게 서로상자를 쓴 거예요. 이것이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에서는요, 이 모양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의 모든 그 만물의 그 원리가 실제는 이 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인간이 이 우주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대우주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얼굴을 소우주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무수한 별들이 있죠. 땅에는 어때요? 들짐승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강과 바다가 있고 초목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과 달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그 바다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초목은 우리 몸에 나는 털어. 그리고 대지는 피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관상은 참 그 쉬운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 있는 피부톤이라든가 이 머리에 생긴 머리털에 생긴 눈썹에 생김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윤택하면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털럭이 곱슬곱슬하거나 거칠다면은 나무를 잘못 기른 사람이니까 열매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막 부젓갈로 머리를 지졌거든요. 그러면 막 머리가 부서지고 막 그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였어요. 초목이 저 고갈병 들린 거 같죠? 꼬불꼬불한. 그러니까 요즘은 파마를 빠글빠글하게 한 사람은 없다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녀보셔. 머리 빠글빠글 볶은 사람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왜 한 번 볶아놓으면 몇 년씩 갔거든. 돈 아끼느냐고. 그것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즉 머리가 곱슬곱슬하다는 건 오갈병 걸린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학적으로도 이거를 배운다면 내가 내 그 몸치장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젊은 사람이 만약에 머리에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 발전 없어요. 연예인들이 아닌다면은요, 머리에 물들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빨갛고 노랗다는 건 단풍이 들었다는 얘기야. 나이도 먹지 않았어. 근데 노인들이 하얗고 노랗고 빨간 건 괜찮아. 노인은 어차피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원래 낙엽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20대 30대가 머리에다가 막 노랗게 물들이고 갈색을 디딘다는 건 낙엽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싱싱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상에서 알려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 물들이는 거 신경 쓰세요. 난 젊은 애들이 머리 물들이고면 빨리 저 까만색으로 바꾸라 그래요. 인생이 꼬여요. 안 풀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어린 나무 막 심어놓은 데다가 아직 그 사춘기 아이가 여자 보는 거하고 똑같아. 나이도 아직 막가고 그 피도 안 마른 아이들이 연애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찍이 늙었다는 거는. 그러면 내 주변에 나쁜 것들만 꼬이는 거예요. 내가 어렸는데도, 내가 어린 싹인데도 내가 머리를 갖다가 울긋불긋하게 물들여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열매 맺은 나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한 나무가 팍싹 늙어버린 거지. 이런 것이 이제 관상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요, 그 모든 조화가 돌멩이 하나서부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5개의 산이 있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상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온 부인 산이요. 이마 튀어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나막이라 그래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뺨이 좀 나왔죠? 이걸 우리가 동악이라 그래. 예,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악이야. 서쪽에 있는 산을 우리가 서악이라고 하고, 턱에 있는 부위를 우리가 요거를 북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코를 중악이라고 그래. 가운데 있는 거를, 요게 이제 사주에서는 일간이 주일이라면 관상에서는 중악이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 코도 튀어나왔지, 이마도 튀어나왔지, 양쪽 관골도 튀어나왔지, 턱도 튀어나왔다 이제. 이것을 얼굴에 5개의 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악이라고 한다. 5개의 산이다 이 소리예요. 동서남북에
5개의 살이 우뚝 솟아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주산이 나야, 즉 주인, 이걸 우리가 주산이라 그래. 나로부터 뻗어있는 산줄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관상에서는. 그러니까 코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가 나기 때문에 코가 삐뚤거나 여기에 어떤 마디가 생긴다거나 전부 흉으로 작용해요. 코는 휘면 안 돼요. 코가 만약에 이렇게 쫙 뻗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마디가 졌다거나 아니면 이게 약간 뒤틀린 사람들은 심사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코가 뒤틀린 사람 무조건 저는 성형을 보내요. 바로 잡아라, 콧대를. 예전에 저 고객 하나가 대구 중앙청에 그 광역시에 근무를 했는데 태백으로 발령이 난 거야. 나는 언제 다시 도시로 가느냐고 상담이 왔는데 코가 휘었더라니까. 당신은 코를 바로 잡아야 간다 그랬어. 코가 휘었다는 건 뭐야?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거야. 내가 중심부에 있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코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게 맞았는데 이게 틀어졌대, 코가. 그때부터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 사람이. 중앙부에서 태백으로 쫓겨났다니까, 발령을. 그래서 당신 딸락돈을 내서라도 코부터 세워라. 그래야 중앙으로 간다, 내가. 그만큼 코는 주산, 즉 나기 때문에 항상 반듯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봤을 때 코가 휘었다거나 코에 결함 있는 사람은 인성이 반듯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틀려 있어, 마음이.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에서 읽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얼굴에 이렇게 5개의 산이 있으면 반드시 강과 바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과 바다는 뭘로 보는가 하면 눈이 있죠, 이렇게. 여기 눈물 나오는데 딱 강이요. 여기서 우리가 울으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큰 강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 코에서도 콧물이 나와. 여기도 질질질질 나와. 이건 작은 강이야. 코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인중이라는 건 긴 강이야. 콧물이 흐르는 강이니까. 그 다음에 요 이분은 이걸 바다로 보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수에서 흘러오고 콧구멍에서 흐르는 게 인중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모였다, 이 소리야. 이게 바다라는 것은요, 태백산 줄기에서부터 수만 가지의 계곡을 흘러가지고 강물을 흘러가지고 시냇물이 돼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게 노년의 운세야. 여기가 60의 나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만큼 이 인중을 타고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요걸 우리가 예전에 쌍말로 주둥이라 그래.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오면은 여기가 펜촉처럼 이렇게 싹 들어간 사람이 부자인데 여기가 튀어나오면 물이 이렇게 흘러. 이게 재산이 없는 거야. 입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없어요. 왜? 사수에서 흐른 물이 바깥으로 다 흘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 어르신들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어때요? 여기가 구각이 올라오면 여기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약간 합죽이 형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합죽이 말고 약간 여기가 이순자 여사처럼 조금 오망한 입술 있죠. 이순자 여사가 여기가 좀 들어갔잖아. 이런 분들이 재물이 많아요. 응? 이순자 여사가 약간 주걱턱이면서 여기가 조금 들어갔어. 네? 이런 분들이 물을 다 가두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초목이 있단 말이야. 이 초목이 여기 눈썹 털, 그리고 여기 눈 요런 털, 여기 콧수염, 턱수염, 그리고 요런데 땅구멍에서 송송 올라오는 게 다 초목이야. 그러면 대지는 뭐겠어요? 피부가 대지가 되는 거야. 이 피부를 우리가 대지로 보는 거야. 그럼 피부에 만약에 점이라든가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거 못 쓰는 땅이요. 저 중국의 항펜 땅하고 똑같아. 그래서 얼굴에 점은 다 빼줘라. 얼굴에 점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땅만큼 못 쓰는 땅이야. 바위가 있어서 그늘이 지니까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눈 밑에 있는 들 다 빼주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울 일이 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지금 축소시켜놔서 그렇지 얘를 확대시켜봐요. 우리 이제 얼굴이 보면 여기 13부위가 있고 여기에 10개씩 식구가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이 130부위가 있어.
이 130부위가 있는데 이 이제 주체가 여기가 천중이라면 천중에 딸린 식구, 여기 이거 천정에 딸린 식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 하나밖에 안 돼요. 10개를 찍을래 봐요. 근데 얘를 확대하면 대한민국만한 땅이 된다니까. 응?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 우주를 갖다가 지금 축소시켜 놓은 게 이게 그 점 하나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점 하나 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만한 땅이 못 쓰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은 전부 빼주셔라. 어? 좋은 점이 없다. 몸에 있는 점은 좋아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점은 좋은데 보이는 데 있는 점은 안 좋다. 왜 몸에 있는 점은 좋다고 할까요? 그거는 땅속의 지하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산을 가보면 그 땅속에서 무수한 광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점은 우리가 보석이나 광물질로 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점은 나쁜 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얼굴에 있는 점은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지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즉 바위가 있으면 그늘이 돼서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자갈밭에는 초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얼굴에 점은 좋은 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과 해변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 우리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힘줄 같은 거를 우리가 그 혈맥으로 보시면 돼. 왜 강에 보면 이렇게 그 저 맥이 있죠. 산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강과 해변 대지에 이제 그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분이 산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터럭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남자들이 요 코수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사후 상어도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거 그지사주요. 코수염 없는 사람. 여기는 물가인데 이 바다에 초목이 살지 않는다? 이 물은 폐수와 다름없다. 즉 고기와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인중에는 여자들은 또 까뭇까뭇 있으면 안 좋고요. 여자들은 또 음이기 때문에 이 아래 땅 안에 있어야 돼. 터럭이. 근데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수염이 나야 돼. 콧수염이. 콧수염이 없는 사람은요 빈천격이야. 빈천격. 근데 차라리 콧수염은 있고 턱수염 없는 게 나아요. 여기 물이 없기 때문에 털이 안 나도 돼.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여기는 털이 많은데 콧수염이 없다. 이건 빈천격. 근데 여기 털은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러면 중산층으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상에서는 이 털럭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빈부를 따질 거예요. 눈썹도 잘 이렇게 누워준 사람은 초목을 아주 잘 키워낸 거야. 즉 소나무, 전나무 같이 제목감을 키웠다고 보시고 이것이 그냥 뻗치거나 막 이렇게 뻗치거나 아니면 듬성듬성이 있거나 막 털럭이 꼬였거나 가시덤불을 키운 사람. 응? 가시덤불에서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상에서는 이 초목의 형태를 가지고 빈부를 논한다. 나무를 얼만큼 잘 키웠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털럭.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초목이죠. 그 머리카락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파마, 염색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맨지면 부서진다거나 농사 잘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아끼지 말아야 돼요. 미용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즉 머리도 최고의 샴푸와 최고의 염색약을 쓰셔야 돼요. 윤이 자르르 흘러야지 이 사람이 재물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돈 아낀다고 머리에다가 그냥 싼 염색약을 하고 그냥 싼 파마약을 쓰면 머리가 다 부서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이 안 모여요. 그래서 재물이 모이려면 일단 털럭이 윤기가 나야 되고 윤택해야 된다. 어? 이게 기본이야. 쉽죠? 관상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연으로 들어가서 나무의 형태를 보시면 돼. 눈썹이 가지런하고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제목을 키운 사람이에요.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는 그 나무를 길러낸 사람이라고 보시고 막 얼굴이 바사지고 눈썹이 듬성듬성 나고 눈길이 하고 막 있는 대로 뻗친 사람은 가시덤불을 키운 사람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목에 비유되는 것은 얼굴에 있는 모든 털럭 이것은 다 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상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머리를 보거든요. 이 머리. 머리는 어떻게 생겨야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 어때요? 하늘은 둥글죠? 하늘은 둥글고 넓어요.
그러면 이 여기 머리통이 둥글고 여기가 넓은 사람은 어때요? 가문이 좋은 집 자손이란 얘기야. 근데 머리가 여기가 함몰되거나 찌그러졌다면 빈천한 집 자손,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상에서도 보면 고승들은요 여기가 다 빼쭉 나왔어요. 이렇게. 네? 고승들 진짜 스님들은요 여기 두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빼죽해요. 이래야지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여기가 둥그른 사람은 가짜 스님이야. 진짜 스님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스님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분이기 때문에 고독해야 돼. 고독하고 애로워야 돼. 근데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일반인처럼 생겼다면 이 사람은 물욕에 강한 사람인지 정신적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고승들의 사진을 보면요 전부 정수리가 뾰족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가지 뼈의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종으로 보는 거야. 최고의 우두머리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받드는 것이 바로 머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물리키면 안 돼. 둥글어야 돼. 하늘이 둥글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일단 두상이 둥근 사람은 가문도 좋고 집안이 괜찮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것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양의 직결처라고 보시면 돼요. 응? 양이라는 건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 머리 두상만 잘생겨도 야 이분 괜찮구나. 능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집안이 괜찮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마가 이렇게 함몰되거나 꺼지거나 이렇게 비틀 이런 사람은 거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풍선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셔도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는 하늘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정수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가장 위에를 이 정수리가 조금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 자손이야. 가문이 있는 집 자손이다. 우때에서 벼슬을 했거나 굉장히 그 부유했던 집의 자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응? 정수리가 잘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통이 조금 어딘가 조금 결함이 있다 그러면 한미한 집 자손, 별 볼 일 없는 집의 자손 이렇게 판단하셔도 전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뒤통수를 봤을 때 이 머리 뒤통수를 우리가 증조로 봐요. 증조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계를 꼈을 때 비계가 닿는 여기가 침골이라 그러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보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통수가 없다.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 너무 나와도 안 돼요. 너무 나와도 안 되고 적당히 나온 사람은 증조 고조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 농촌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누워있으면 순하다 해가지고 애기를 까부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뒤통수가 납작한 애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뒤통수 납작한 애들이 없다니까. 벌써 나면 흔들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살이 무르기 때문에 만드는 대로 변해요. 그러니까 계속 눕혀놓으면 아이가 뒤통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를 옆으로도 눕히고 자꾸 안아주고 물어도 안아주고 그러면 어때? 애기들이 뒤통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가문 있는 자손으로 지가 성공을 하는데 뒤통수 납작한 애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들 너무 눕혀놓지 않는 게 좋아요. 갓난쟁이들. 갓난쟁이들은요 이 살이 만드는 대로예요. 코가 납작해는 자꾸 주물러 준다고 귀가 뒤로 제껴지는 여기다 꺼지를 내주면 돼요. 귀가 이게 쪽박기가 잘 살거든요. 근데 귀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 여기다가 꺼지를 귀 뒤에다 잘 때 대주면 귀가 이렇게 쪽박기가 돼요. 근데 방치해 두면은 귀가 뒤로 확 제껴져가지고 부채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애가 문명이 힘들어져. 바람을 불듯이 모든 재물을 나뉘게 되고 이 쪽박기가 재물을 모으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엄마의 능력이야. 이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마는 어때요? 아버지의 비유를 해. 이 머리통은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 비유한다면 이 이마. 이 이마는 아버지에 비유하면서 여기는 그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마가 잘생긴 사람들은 초년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것은 오행에서 화분야란 말이에요. 화분야라는 것은 양의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를 여러분들이 덮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어놓으셔야 돼.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여기가 아버지인데 어린아이를 갖다 여기를 머리를 이렇게 덮어놨다. 아버지가 이게 안 돼. 응?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마는 아버지라 그랬죠. 근데 머리를 이렇게 다 덮어서 이렇게 깎는 애들이 있거든. 아버지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버지가 잘 되게 하려면 이마를 열어놔라. 그러면 여자는 이마가 남편이에요. 여자는 이마가 남편이고 어린애들한테는 아버지인데 남편이 출세를 못해요. 이마를 덮으면. 그래서 이마는 너무 넓은 사람은 반이라도 열어놔야지 확 막아놓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마를 열어놔셨네. 예? 그래서 남편들이 잘 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닫으시면 안 돼요.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이마 여기거나 상관 아니죠. 이마는 나의 벼슬이고 관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아버지도 되지만 이마가 관이란 말이야. 명예. 자식을 또 봐야 돼. 명리학에서는 관이 남자들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마는 그냥 열어놓는 게 좋은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마가 뒤로 제껴진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넓어서 이런 사람은 조금 가려줘야 돼요. 여자가 이마가 뒤로 넘겨지면 이제 일찍 과부가 되는데 왜 이마는 양의 분야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마가 뒤로 제껴지면은 내가 남자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제껴놓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마가 뒤로 제껴진 사람들은 여기 좀 가리는 게 좋고 요즘은 심으면 돼요. 요즘 제모라는 게 뭐 제모가 아니라 그렇게 심는 거 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 머리를 심으셔서 이렇게 좁게 너무 좁지 않더라도 좀 뒤로 제껴진 것만 뒤로 넘어간 것만 보완을 해주면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마가 너무 좁은 사람은 또 이거를 제모를 해서 키울 수 있어요. 요즘은 이마가 좁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성형을 한다니까요. 여기를요 성형외과 가면요 이마를 넓혀주는 수술을 해요. 남자분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이마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어? 이거 제모하는데 3번 받아대. 그때 우리 공부할 때 170조 때니까 꽤 많이 준 돈이죠. 그때 나시고 관상 공부하더니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뭐 2살에 아버지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또 공무원도 50대 차관까지 지낸 거야. 저기 유인청이 하는 문화부 문화부 거기에서 차관까지 했는데 국정 안 시켜준다고 50에 잘면 퇴직한 거야. 지금 후회 많이 하죠. 그리고 역학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 풀어먹고 있을 거예요. 부산으로 해운대 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가 이랬었어. 야 그냥 관상적으로 저것 때문에 내가 정년까지 못 가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구나 해서 그걸 제모를 하니까 멋지더라니까. 제모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더구만. 요즘은요 성형이 못 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담자가 왔을 때 참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요 성형을 저는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혐오감이 드는 얼굴이야. 근데 직장에 가서도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야. 혐만 보면 이게 얼굴이 혐오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뼈를 깎는데요. 나는 뭐 걔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 울퉁불퉁한 걸 깎아가지고 이 얼굴을 다 뒤바꾸는 수술 날짜 잡으러 왔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흉날 잡아줬어. 어떤 사람이 흉날 수술하면 잘못되는 줄 아는데 흉날 수술하면 잘 돼요. 왜? 내가 어차피 흉을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미리 가서 내가 아픔을 겪으면 되는 거야. 저는 거의 뭐 치과 간다 어디 수술한다는 거의 흉날 잡아줘. 저는 충날 안 잡아줘요. 저는 흉날 잡아줘요. 충은요 어떻게 보면은 형하고 달라. 형은 개조하는 거야. 어? 충이라는 건 부서지고 변화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뜯어 고치는 건 흉날이 좋아요. 어차피 형을 받아서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네 패기를 잡아줬는데 위험하잖아. 얼굴 전체를 뜯어 고치는 거야. 눈, 코, 입 다. 어? 취직이 안 되니까 28인데 대학교 나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면접에서 떨어진대. 그런 사람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얼굴이 이뻐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항상 주눅이 들어있던 게 가슴을 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형을 많이 권장하는 편인데 안 된 부분은 고쳐라. 그래서 이마가 적당하게 솟고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마가 너무 얇아도요 복이 없어요. 이마가 짐승의 간을 엎어놨던 그러면 어떤 이마의 두께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나면 여러분들이 침을 꽂았을 때 한 방에 가서 침을 꽂았을 때 침이 쓰러지지 않으면 두께가 적당한 거예요. 이 피부가 얇은 사람은 침을 꽂으면 쓰러져요.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이런 사람 피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근데 피부가 두터운 사람은 침을 꽂아놓으면 안 쓰러져 이렇게 서 있어.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피부의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가 찌그러지거나 어둡고 탁하거나 이런 사람은 관운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이마가 찌그러지고 못생긴 사람은 정치하겠다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출세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마를 고쳐가지고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는 죽어도 내가 국회의원을 해먹고 나는 나라에 녹을 먹겠다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마가 못생겼다면 안 가시는 게 좋다. 나 때문에 그분이 선거에 떨어져요. 그만큼 이마는 남편의 운명을 차지하지 않나 여자는. 응?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명예와 자식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이마는 관에 속하기 때문에 이마를 우리가 정관으로 봐요. 정관. 응? 정관은 뭐예요? 반듯한 관성이죠. 명약에서. 그래서 이마가 N쪽이 낮으면 우리가 이제 이마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낮은 분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높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 얼굴이 좌우가 똑같은 줄 알죠? 절대 거의 다 비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로 재보시면 N쪽이 넓으면 오른쪽이 좁고 오른쪽이 넓으면 N쪽이 좁아요. 왜? 우리 잠자는 모습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은 비대칭이 돼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얼굴이 한쪽이 더 넓고 한쪽이 좁아요. 그거를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쪽은 아버지의 운이고 오른쪽은 어머니의 운. 그러니까 N쪽에 결합이 있으면 전부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고 오른쪽이면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 그래서 부모의 운세를 우리가 이 비대칭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N쪽과 오른쪽이 음양 오행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게 불협화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음양은 항상 반비례해야 돼. 즉 50대 50.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볼 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이라 그러고 얼굴과 체상이라는 것은 나의 몸을 얘기하는데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굴과 체상의 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고 나서 이목구비를 봐야 돼. 그럼 이목구비라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오관이라고 그래. 오관이라는 것은 5가지의 이제 우리가 저걸 얘기하는데 오관. 여기는 제일 먼저 귀를 봐요. 귀를 우리가 귀 위자를 써서 이라고 그래. 그리고 눈목, 입구자, 코비자. 그 다음에 눈썹. 요거를 우리가 이목구비라 그래. 그러니까 이목구비 중에서 다 잘생긴 사람들은 복이 많은데 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체상이에요. 즉 얼굴의 균형과 몸뚱아리의 균형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급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초급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상을 볼 때 목화 통수상을 보셔야 돼요. 즉 목형의 상과 화형의 상과 토형, 금형, 수형이 있어요. 그 목형은 어떤 형태냐면 어때요? 목이 위에가 가지가 뻗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게 이제 목형이야. 그러니까 다리가 가늘고 상체가 큰 사람을 목형의 상이라고 한다. 화형은 반대겠죠. 불을 우리가 장작더미를 이렇게 펴놓으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가 화형이라 그래. 그렇게 이마가 좁고 턱이 넓으면 화형, 이마가 넓고 턱이 V라인이면 목형. 쉽죠? 그러니까 자연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형은 어때요? 밭이 어때요? 이렇게 널쩍지근하죠? 밭이 이렇게 동그란 밭은 없어서 뭐 각이 졌지. 대부분 보면 밭이 이렇게 생겼지 동그랗진 않잖아. 그러니까 토형은 이렇게
약간 네모 반듯 밭전자처럼 생긴 형, 이게 밭전자. 얘 밭이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토형이요. 그다음에 금형은 어때요? 뭔가 깎아놓은 것 같아서 세련됐죠. 그래서 이게 갸름한 게 금형이야. 즉 달걀형이라든가 얼굴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어딘가 세련돼 보이는 모습을 금형이라고 하고, 수형은 어때요? 둥글어요. 우리가 물을 만지면은 촉감이 만져지진 않지만 수는 거의 둥근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수형은 좀 살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목형에다 목형을 체가, 그러니까 얘는 얼굴이고 체가 이렇게 생기면 진체라고 해요. 진짜 목형에 체가 있어요. 이거 진체. 이래면 격이 높아. 목형이 목형을 만나거나 화형이 화형을 만나거나 토형이 토형, 또 금형이 금형, 수형이 수형을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은 편안하다. 이걸 진짜 체형이라네. 이걸 진체라고 해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 얘기 뭐야? 얼굴이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하고 어깨가 넓고 다리가 가늘다 이 소리야.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 진체라고 해서 규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형을 제일 먼저 볼 때, 만약에 여기가 화형인데 여기가 이렇게 둥글다. 즉 다시 말하면 이마는 좁고 턱은 넓은데 몸은 그냥 두리두리두리 살을 쪄서 둥글어. 얘 수지요. 수국화. 아, 이 사람은 일생 고단하게 사는구나. 참 삶이 힘들구나. 왜? 하체에서 상체를 계속 수국화를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의 삶이 편안할까요? 살면서 애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딱 놓고 봤을 때. 근데 여기 밭전자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수형이다. 그러면 위에서 그걸 하죠, 토국수. 이 형이나 이거는 하극상이죠, 하극상. 이게 수국화. 이거는 상극하상이야. 윗사람이 아래를 극하는 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극하는 상. 하극상이 더 나쁜 거예요. 밑에서 버릇없이 나한테 치고 올라오잖아. 근데 둘 다 나빠. 일단 인생은 고단한데 여기서 또 우리가 1등, 2등을 따지면 얘가 더 나빠. 하극상이. 네, 요거 좀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토형이다. 그러면 이게 토생금을 하니까 좋겠죠. 수역이 돼도 좋아. 수가 되면 금생수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체하고 얼굴하고 상생관계를 이룬 사람이 삶이 편안하다. 상극관계를 이룬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을 아주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람을 제일 먼저 봤을 때 체상을 먼저 보셔야 돼. 얼굴하고 체하고의 균형. 그 다음에 이목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느 한 부위를 가지고 말을 하시면 안 맞아요. 관상은. 모든 것은 좋아.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도 일간의 일주만 가자면 안 맞잖아요. 즉 주변의 어우름을 보듯이 관상에서도 이렇게 이목구비의 어우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잘생겼다고 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코가 잘생겼다고 복이 많은 것도 아니야. 코가 잘생겼는데 주변에서 나를 조화를 해주지 않으면 나만 독불장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하면 내가 사주하고 이 관상을 어우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주에 홍염살이 있어. 도화살이 있어. 근데 내가 쌍꺼풀을 수술을 했어. 그럼 홍염과 도화의 기운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음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괜찮아요. 연예인은 어차피 내가 인기를 멀어서 살기 때문에 뭐 홍염과 도화가 가중이 되면 더 인기를 누리겠지만 일반인들이 내 사주에 홍염과 도화가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도화의 기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음란한 기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음란하면 천해지잖아. 천박해진다니까. 여자들은 내가 남자한테 인기 많으면 아주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기도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천박하게 많은 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꽃이 되겠죠. 그래서 성형을 할 때도 사주 구성에서 내가 도화가 없는 사람은 쌍꺼풀을 해도 돼. 내가 지금 매력이 없잖아. 어디 나가도 누가 나를 이뻐하질 않아. 그럴 때 쌍꺼풀을 하면 도화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홍염도 있고 도화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인기가 주체를 못하는 데다가 또 쌍꺼풀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조금 정도를 가는 것이 품위가 있다.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그 다음에 코는요. 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스스로 자자죠.
이게 나라는 얘기야, 스스로 자자. 근데 내가 이 밭전사 위에 앉아있죠. 그럼 이 밭을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게 승자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코는 글씨를 보면 나의 밭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는 동학, 남학, 서학, 북학이 나를 조응해줘야 인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 중심부에 있는 얘를 갖다가 이 남학이나 동학, 서학, 북학에서 이렇게 모아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쁘게 많은데 만약에 대바라진 얼굴들 있죠. 코를 향해서 애면하잖아요. 관골이 밖으로 뻗었고 이마가 뒤로 뻗고 턱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람은 지지리도 보기 없고 박복한 사람이에요. 즉 주변에 인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덕이 많은 사람은요 얼굴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좌우 동서남북에서 코를 향해서 이렇게 조응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덕, 이웃사람, 아랫사람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얼굴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3등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어디로 나누냐면 눈썹에서 여기를 우리가 상정이라 그래요. 여기를 중정이라 그래요. 중정, 하정. 이 얘기 뭐냐면 즉 요 중두에서 코끝에서 여기 그 눈 있는 요 산근에서 요까지가 중정, 여기 천중에서 여기 인당까지를 우리가 상정, 코끝에서 지각까지를 하정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이 얘가 나야 코니까. 근데 이마에서 얘를 바라다 보고 턱에서 예면을 하는 분들은 초년운은 좋은데 말년에 다 털어먹어. 말년이 비참한 사람. 근데 여기도 좁고 여기도 예면을 하는데 여기서 나를 조응을 해줘. 그러면 이 코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관골에서 코를 조응해주는 사람이 친구도 또는 형제도 이웃도 인덕이 많아. 근데 여기서 대발을 졌다 초년은 나쁘고 말년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 얘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초년이 좋았다, 말년이 좋았다, 중년이 좋았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삼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삼정. 이것이 길이가 같은 사람은 일생 편안하게 살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중정이 길고 상정, 하정이 짧은 사람은 초년 고생 많고 말년 고생 많고 중간에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긴데 여기가 다 짧다 그러면 초년은 좋았는데 중년, 말년이 나쁜 거고. 그래서 삼정의 균형을 가지고 그분의 초년, 중년, 말년운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코는요 재배궁이에요. 그래서 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코는 복을 보는 자리라면 귀는 덕을 보는 자리야. 이 덕하고 복하고 틀려요. 요 귀는 덕을 본다면 코는 복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코가 잘생기면요 잡님이라는 거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요, 고추라고 해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코가 잘생겼다면.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귀 큰 그지는 있어도 코 큰 그지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귀가 큰 그지는 많아요. 잘생긴 그지는. 여기는 그냥 그분의 덕을 볼 뿐이야. 그래서 귀가 잘생긴 분들은 좀 덕이 있다면 코가 잘생긴 사람은 재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를 우리가 재배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코가 잘생기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중두 쪽이 두둑하게 생긴 사람은 재물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준두라는 건 이 코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난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범령선을 타고 내려가는 이 난내정이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정, 우유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내정이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부릴 신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내정이가 여기가 클수록 나를 보좌해주는 신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는 여기가 코끝이 빼죽하면서 난내정이 없는 사람은 고독하고 애로운 사람이다. 참 사람이 주변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상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두가 풍요한 사람들이 재복이 많고 인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